KF-21 전투기가 역사적인 이륙을 했습니다. 스텔스 편대 비행에 성공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개발한 KF-21 보라매가 경남 사천에서 날아올랐습니다. 4기가 동시에 스텔스 모드로 비행했다고 합니다. 이번 비행은 KF-21의 저피탐, 스텔스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레이더 반사 단면 RCS 0.5m 미만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 250조 원의 경제 파급력을 창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생산 유발 효과와 일자리 창출을 포함합니다. KF-21은 300대 우선 도입이 결정됐습니다. 공군은 2032년까지 노후 전투기를 모두 교체할 계획입니다. 뜻밖의 강대국들이 한국의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KF-21의 기술력과 잠재력이 국제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스텔스 편대 비행은 남해 상공에서 1시간 진행됐습니다. 마하 1.2 속도로 안정적인 기동을 선보였습니다. KF-21은 국산 AESA 레이더를 탑재했습니다. 1500개 이상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습니다. KAI는 스텔스 성능이 5세대 전투기에 근접한다고 했습니다. F-35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다는 평가입니다. 일본 팬들은 KF-21이 일본 F-2를 앞섰다고 반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부럽다는 댓글이 SNS에 쏟아졌습니다. KF-21 300대 도입은 약 25조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추가 수출로 50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예상됩니다. 편대 비행은 CJ3호기와 4호기로 이뤄졌습니다. 국산 엔진과 스텔스 코팅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 제임스 톰슨은 KF-21은 동아시아의 판도를 바꾼다고 했습니다. 스텔스 편대는 놀라운 성과라 극찬했습니다. KF-21의 스텔스 성능은 적 레이더를 회피합니다. 이는 북한과 중국의 탐지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KF-21이 방산 수출의 핵심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폴란드와 UAE가 구매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뜻밖의 강대국 영국이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KF-21 협력으로 동맹을 강화하고 싶다는 제안이 왔습니다. KF-21은 공대공과 공대지 무장을 모두 지원합니다. 블록 2단계에서 정밀 타격 능력이 추가됩니다. 일본 방산 전문가 야마모토 타카시는 KF-21 이 아시아를 제패한다고 했습니다. 일본도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KF-21 300대는 F4와 F5를 대체합니다. 공군 전력이 4세대에서 4.5세대로 업그레이드됩니다. 스텔스 편대 비행은 5만 피트 고도에서 진행됐습니다. 기체 간 간격 500m를 유지하며 완벽한 조율을 보여줬습니다. KAI는 KF-21 2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습니다. 50조 원은 보수적인 추정이라 덧붙였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은 KF-21을 주시한다고 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긴장감을 드러냈습니다. KF-21의 국산화율은 65%를 넘었습니다. 엔진과 레이더 등 핵심 기술이 한국산으로 채워졌습니다. 프랑스 전문가 피에르 루소는 KF-21이 유럽 시장을 노린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놀랍다고 감탄했습니다. KF-21은 2026년 실전 배치가 목표입니다. 300대 중 40대가 먼저 공군에 도입됩니다. 뜻밖의 강대국 러시아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KF-21 기술 교류를 원한다는 비공식 제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텔스 편대는 적외선 탐지 장비도 회피했습니다. 열추적 미사일 방어 능력이 확인됐습니다. 일본 팬들은 KF-21 비행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자랑이다 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KF-21은 수출로 100조 원 이상을 벌어들일 전망입니다.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이 줄을 섰습니다. 영국 방산 전문가 존 윌슨은 KF-21이 나토 동맹에 유용하다고 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F-21의 스텔스 코팅은 나노 기술로 제작됐습니다. 이는 레이더파 흡수율을 90% 이상 높였습니다. KAI는 KF-21이 글로벌 방산 시장을 재편한다고 했습니다. 50조 원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자신했습니다. KF-21 300대는 공군 작전 반경을 2배 늘립니다. 한반도 전역을 넘어 동해까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뜻밖의 강대국 인도가 동맹 의사를 밝혔습니다. KF-21 구매와 기술 협력을 논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스텔스 편대 비행은 4기간 데이터 링크로 조율됐습니다. 이는 실시간 전술 교신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중국 전문가 류웨이는 KF-21이 중국을 위협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무섭다고 우려했습니다. KF-21은 8조 원 개발비가 투입된 프로젝트입니다. 2015년부터 10년간 준비한 결과입니다. 일본 팬들은 KF-21이 트로스타 같다고 농담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빛나는 존재라 반응했습니다. KF-21의 스텔스 성능은 블록 3에서 더 강화됩니다. RCS가 0.1m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미국 전문가 앤드류 킴은 KF-21이 F-35를 견제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떠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KF-21 300대는 연간 30대씩 생산됩니다. KAI 사천 공장이 풀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뜻밖의 강대국 브라질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KF-21로 공군을 현대화하고 싶다는 요청이 왔습니다. 스텔스 편대는 초음속 돌파 후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모든 기체가 이상 없이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세계 방산 전문지 제인스는 KF-21이 아시아의 리더라 했습니다. 50조 원은 시작일 뿐이라 전망했습니다. KF-21은 공대지 정밀 유도 무기를 장착합니다. 이는 북한 지휘부 타격 능력을 강화합니다. 일본 팬들은 KF-21 편대 비행 영상이 멋지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자부심을 느낀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KF-21의 성공은 우주항공 기술에도 영향을 줍니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KAI는 KF-21이 한국의 꿈을 실현한다고 했습니다. 강대국들의 동맹 제안이 그 증거라 강조했습니다. 2. 절반이 폴란드 K방산 수출 다각화 시급. 최근 5년간 K방산 수출에서 폴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폴란드가 높은 신뢰도를 보내면서 나온 결과이지만 대외적으로 높아진 K방산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국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스웨덴 외교정책 연구기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20에서 2024년 우리나라 방산 수출에서 폴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46%이다. 2위 필리핀 14%, 3위 인도 7%와 비교했을 때 폴란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5년 전인 2015에서 2019년 우리나라 방산의 최대 수출국은 영국이었다. 당시 영국이 차지했던 비중은 17%였다. 5년 만에 한 개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다. 국내 방산 기업들은 최근 2에서 3년간 폴란드와 무기 수출 계약을 잇따라 맺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3년 폴란드와 3조 4,500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판매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에는 2조 3천억 원 규모의 다연장 로켓 천무 발사대 및 유도탄 등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22년 폴란드와 전투기 FA-50 48대 수출 계약을 이뤘고 현대로템은 같은 해 K2 전차 1000대 공급 기본 계약을 맺었다. 국내 방산기업들은 폴란드와 추가 무기 수출 계약도 노리고 있다. 현대로템은 이르면 다음 달 폴란드와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을 맺을 것으로 알려졌다. K방산에 대한 폴란드의 분위기는 우호적이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최근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우리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한 이유는 간단하다며 한국 파트너들은 굉장한 최신 무기를 불과 몇 개월 안에 공급할 수 있다고 호평했다. 다만 폴란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국내 방산 기업엔 독이 될 수 있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대내외 정치적 변수로 폴란드가 방산 분야에서 정책 기조를 바꿀 시 한국 방산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폴란드가 속한 유럽연합은 최근 8천억 유로, 1261조 원 동원을 목표로 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 이 중 1,500억 유로, 236조 원을 유럽산 무기 구매 대출에 쓴다고 밝혔다. 유럽산 무기를 써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지면 향후 K 방산 수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은 폴란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출국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대표 공략 지역은 중동이다.
중동은 지속해서 지정학적 이슈가 발생하는 지역인 만큼 무기 수요가 꾸준하다. LIG 넥스원은 지난해 이라크 국방부와 3조 7천억 원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공이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KAI는 중동 국가와 전투기 KF-21 수출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방산기업들은 중동 공략의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달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방산전시회 IDEX 2025에 참가. 최신 전략 자산을 소개했다. 하나와 LIG 넥스원은 공동 개발한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시스템을 선보였다. LSM을 해외 전시회에 공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새 수출국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베트남과 K9 자주포 공급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계약이 이뤄질 시 K9 자주포는 공산주의 국가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첫 무기가 된다. K9 자주포 운영 국가도 11개로 늘어난다.